네, 오늘부터는 큰 단원 이 방정식의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문자와 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저희가 1차식과 숫자의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1차식끼리의 덧셈, 뺄셈 이렇게 문자가 들어간 식을 저희가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걸 여기까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1차 방정식을 풀어볼 것입니다. 처음에는 방정식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어떻게 풀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등식의 성질을 조금만 간단히 생각하면 이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쉽게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그래서 실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을 어떻게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텐데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식입니다. 등식이라고 하면 등식, 등호가 들어간 식입니다. 등호. 등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는 기호, 네, 는 기호. 이것을 등호라고 하는데 식 안에 이 등호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문자화식에서 계속 배웠던 식은 그냥 일반적인 식이죠. 그래서 2x 더하기 1, 3x 더하기 4, 2a 더하기 b 더하기 1 이런 것처럼 저희가 배운 것에는 등호가 없었습니다. 등호 같은 게 없었고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만 있었죠. 그래서 뭐 2 곱하기 2x 더하기 1이 있는데 이것을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뭐 식을 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저희가 해왔던 건데 이제부터는 이 식에 등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x는 4, 뭐 이런 식의 이제 등호가 들어간 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등호가 들어간 식은 무엇이라고 한다? 이제부터는 등식이라고 하는 거죠. 네. 등식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좀 살펴보면 등호의 왼쪽은 좌변. 그래서 등호를 사이에 두고 왼쪽, 이쪽은 좌변. 왼쪽 할 때 좌측이라는 얘기 쓰죠. 네, 좌변이고 오른쪽, 오른쪽이다라고 해서 우변. 네, 여기는 우변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쪽은 우변이고 좌변과 우변을 합쳐서 양변이라고 한다. 네, 좌우를 합쳐서 양변이라고 한다. 뭐 간단한 용어니까요. 예,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식,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등식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등식은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방정식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문자의 값이 무엇인가에 따라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다. 네, 등식은 등식인데 문자의 값이 무엇인가에 따라 이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조금 살펴보죠. 예를 들어서 문자가 아닌 숫자로만 이루어진 이런 등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좌변은 2 더하기 3이죠. 2 더하기 3은 결과는 5입니다. 우변도 우변에 5가 있네요. 그래서 등호가 성립합니다. 좌변의 크기와 우변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이 등호는 참인 거죠. 맞습니다.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등식은 참입니다. 근데 만약 2 더하기 2는 5라는 등식이 있다고 하면 왼쪽은 크기가 2 더하기 2니까 4인데 오른쪽은 5죠. 4가 5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등식은 거짓입니다. 누가 4는 5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닌 거죠. 네, 이건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건 거짓이고 5는 5다. 왼쪽과 오른쪽, 좌변과 우변이 서로 크기가 같다. 등호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이건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숫자가 있는 식은 이 등식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식은 어떨까요? 문자가 들어가 있는 등식입니다. 이 x는 4다라는 이 등식이 있는데 이 등식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라면 왼쪽과 오른쪽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참이라면 이 x의 값이 4여야 되겠죠. 그러면 왼쪽이 4고 좌변도 4, 우변도 4일 때 그때는 우리가 이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 이 x의 크기가 4가 아닌 5라든지 6이라든지 이런 이제 다른 4가 아닌 다른 수가 되게 되면 왼쪽과 좌변과 우변의 크기가 서로 다르므로 등호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거짓이 되는 거죠. 마치 여기 2 더하기 2는 5인 등식인 것처럼 거짓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x가 4일지 이 x의 값이 4일지 5일지 6일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이 문자의 값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ex의 값이 4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x는 1일 때 그러면 좌변의 크기는 무엇입니까? 2x인데 이 x는 2 곱하기 1 하면 대입하면 2가 되죠. 좌변의 크기는 2입니다. 우변은 4이죠.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이 등식은 거짓이 되는데 x는 2일 때를 보죠. x는 2일 때면 이 x는 2 곱하기 2이므로 4가 되죠. 그리고 우변도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x는 4라는 등식은 참이 되죠. 이때는 참이 됩니다. 이렇게 문자에 어떤 값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이런 식이 바로 방정식이라는 거죠. 방정식. 그래서 문자가 들어있는 등식에서는 문자 안에 어떤 값이 어떤 숫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방금 본 것처럼 또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재밌게 얘기할 때는 문자에 따라서 값이 막 달라지니까 방정맞은 식이다. 그래서 방정맞은 식이어서 방정식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등식이 참도 됐다가 거짓도 됐다가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개념이 잘 들어오셨나요? 방정식은 이렇게 문자의 값에 따라 ex는 뭐 6이다라고 하면 이 문자의 값이 즉 문자에 어떤 숫자가 대입되느냐에 따라서 이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또는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방정식은 우리가 계속해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방정식에 있는 모든 문자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미지수. 미지수면 우리가 안일미, 알지. 그래서 한자로 보면 알지 못하는 수다. 알지 못하는 수. 지금은 이 수가 어떤 크기의 수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 x 값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는 수.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수라고 하고 이것을 미지수라고 합니다. 미지수. 그래서 대부분 이 방정식에서 보면 등호가 들어있고 문자가 들어있는데 이 방정식에서 보면 이 문자는 모두 다 미지수라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방정식에 들어가 있는 이 문자를 미지수라고 하는데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바로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값. 방금 전에 우리가 봤을 때 ex는 4에서 이 등식을 참이 되게,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값은 무엇이었습니까? x는 2였죠. 이 값을 바로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 이것도 용어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 풀다라는 거죠. 예, 풀해, 한자로 보면 풀해이기 때문에 예, 이 방정식을 참이되게 푼 값이 바로 해라는 거고요. 근은 뭐 비슷한 뜻입니다. 뿌리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 이 방정식의 원래 이 등식을 가능하게 했던 뿌리 값은 바로 네, 무엇이냐? 그랬을 때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 바로 네, 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값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할 때는 방정식의 이 해 또는 근을 찾는 게 바로 방정식을 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X는 4 이런 방정식이 있다라고 하면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결국 X의 값이 무엇일 때 2일 때 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바로 이 값을 찾는 것이 바로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얘기하면 X는 어떤 값인지 알아내는 거죠. 이 등호가 성립하게 하는 x의 값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바로 즉 해와 또는 방정식의 해나 방정식의 근을 찾는 바로 그 과정이 그것이 바로 방정식을 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방정식을 풀어라. 이 세 가지 말은, 이 세 가지 문장은 모두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주어져도 우리는 이건 똑같은 말이구나. 결국 등호가 성립하게 하는 x값을 찾는 것이구나. 이것을 찾아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네. x의 값이 주어졌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다섯 개가 주어졌을 때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해를 구하라, 근을 구하라 또는 방정식을 풀어라. 모두 똑같은 의미라고 했죠. 네, 즉 등호가 성립하게 하는, 참이게 하는 x값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를 한번 보죠. 2x 더하기 1이 좌변에 있고 우변이 4x 더하기 3입니다. 그러면 이때 등식이 성립하게 하려면 주어진 x값을 대입해 봤을 때 이 좌변의 값과 크기와 또는 우변의 크기, 우변의 값이 서로 같으면 그때 우리는 그 값을 이 방정식의 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등호가 성립하게 하는 값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x의 값이 막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딱 5개만 주어졌기 때문에 이 값 중에서 이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이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x의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x는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좌변의 값은 2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좌변의 값은 마이너스 4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 이게 좌변의 값이죠. 우변은 어떻습니까? 4x 더하기 3이죠. 4, x가 마이너스 2일 때고 더하기 3 하면 4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 더하기 3은 마이너스 5. 이게 우변인데 어떻습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3, 우변은 마이너스 5니까 서로 크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x는 마이너스 2가 해가 아닌 거죠. 이 방정식의 해는 아닙니다. 그 다음 그러면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x는 마이너스 1 넣어보면 좌변은 2 마이너스 1 더하기 1 해보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이게 좌변의 값이고 x는 마이너스 1일 때 우변의 값은 4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3 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좌변과 우변의 값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서로 같아졌죠. 크기가 같으므로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 해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0일 때, 1일 때, 2일 때 다 한번 해봐야죠. 0일 때를 집어넣겠습니다. x는 0일 때 2 곱하기 0 더하기 1은 1이겠죠. 이게 좌변이고 4 곱하기 0 더하기 3이 우변입니다. 3이겠네요. 서로 크기가 다르므로 해가 아닙니다. x는 1일 때
이럴 때는 2 곱하기 1 더하기 1이 좌변이고 3이네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1 더하기 3이 우변입니다. 그러면 7이네요. 서로 크기가 다르므로 이것도 해가 아닙니다. x는 2일 때 마찬가지로 해보면 x는 2 곱하기 2 더하기 1은 5겠네요. 그 다음 2일 때 우변의 크기는 3 이렇게 하면 8 더하기 3이니까 11. 좌변과 우변의 크기가 다릅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 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우리가 풀었던 거는 주어진 x값들이 과연 이 등호를 참이되게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계속 하나씩 넣어가면서 좌변과 우변의 크기를 비교해보고 두 개의 값이 같아질 때의 x값이 무엇인지를 찾은 거죠. 네, 그게 바로 이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x는 마이너스 1이 이 방정식의 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항등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항등식, 등식 앞에 항자가 붙어 있죠.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그런 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즉, 미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문자 보통의 이 방정식은 방금 본 것처럼 뭐 2x는 4, 뭐 이런 방정식이라고 하면 x 값에 따라서 보통은 이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결과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어떤 등식은 미지수에 x의 어떤 값이 들어오더라도 항상 이 등식이 성립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EX는 EX 이런 방정식인 거죠. 그러면 X의 값이 어떤 것이 들어와도 좌변과 우변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네. 1일 때도 똑같이, 왜냐면 좌변과 우변의 식이 똑같기 때문에, 각각의 식이 똑같기 때문에 X의 어떤 값이 들어오더라도 똑같이 좌변과 우변이 변할 거기 때문에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네. 용어의 개념, 이 용어 정도 잘 알아두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았듯이 좌변이 2x 더하기 1이고 우변이 2x 더하기 1이면 이럴 때는 x에 어떤 값이 들어와도 해보더라도 똑같이 좌변과 우변의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항상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식은 항등식이다. 또 다른 예를 보면 뭐 3x는 3x 좌변과 우변이 똑같죠. 4x-1은 4x-1 좌변과 우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등식입니다. 또 이런 식은 조금 달라 보이긴 한데 좌변을 보면 2x 분배 법칙을 풀어보면 2x-2고 우변은 2x-입니다. 결국 정리했더니 좌변과 우변의 식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등식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